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5월 4일자 브리핑을 5월 5일 날 보내드립니다. 삼익빛이 분담금은 애교 수준.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삼익빛이 분담금 이야기가 아마 1년 전쯤에 나왔을 거예요. 네, 23년 초반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같은 평형으로 국평에서 국평으로 갈 때 7억 정도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죠. 이제 7억이 아니고 한 9억 정도 되지 않을까.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 부산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서울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1,300만 원, 서울 강남권에 1,300만 원. 부산은 1,000만 원대 공사비. 얼마로 바뀌었냐면 26년 2016년 6월에 시공사 당시에는 450만 원 수준이었던 것이 한 3배 가까이 늘었나요? 1,126만 원. 1,126만 원. 2.5배 증액이라고 나오네요. 2.5배. 시민공원 주변 재건축 정비 촉진지구 촉진 4구역. 와, 조합원들 팔딱 뒤집어지겠습니다. 대구에는 어떤 사태가 있냐면요. 그 경기도에 있었던 사건처럼 아파트를 다 철거를 다 했어요. 그래놓고 유야무야 건설사는 공사비 올려달라고 배째라 하고 있고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인 사업장도 있습니다. 야, 이거 이주 함부로 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쿠팡 알리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저에게는 컨텐츠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은 55,000개 전후로 살짝살짝 움직이는데요. 요 끝단이 살짝 높아지는 것이 살짝 찝찝합니다. 살짝 찝찝해요. 거의 변화 없이 55,000건 전후의 흐름에서 갑자기 끝단이 높아져서 약간 찝찝하다. 주간 브리핑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끝다리가 살짝 올라가죠. 찝찝해요. 월세 물량도 끝자리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 전체 임대 물량도 끝이 살짝 올라가서 19,500개, 연초 대비 10% 정도 감소했고요. 부산의 매수 심리는 별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강한 매도세. 미분양 물량은 조금 증가했는데 아마 분양을 하면 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모양새 나타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대구가 3,000개 정도 수준에서 10,000개 수준으로 뛰어오르는데 몇 달 안 걸렸습니다. 몇 달 안 걸렸어요. 그냥 서두를 것이 아닌 상황이죠. 실거래 건수 83건. 자, 이 상태로 가면 2,300건대의 거래량이 5월에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 2,300건대면 작년 최고의 거래량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 지금 뭐 분위기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언론에서는 신생아 특례 영향이라고 자꾸 떠들어대고 있어요. 신생아 특례 영향도 주간 브리핑에서 다뤄드릴게요. 상당히 충격적일 거예요. 실거래 가격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자, 해운대자이 1단지 국평 10억. 뭐 해운대구 우동 제일 잘 나가는 동네, 대구에서 잘 나가는 동네의 국평 가격이 요 정도거든요. 10억을 살짝 상회하는 뭐 그 정도 수준. 별반 차이 없는 모습. 근데 부산이 근데 같은 입지 최고의 입지를 기준으로 하면 부산이 30% 정도 비싼 게 맞아요. 자, 나머지 해운대 경동 리인뷰 1차 고점 대비 35%, 고점 대비 35% 하락. 그다음 조금 하락하는 것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84제곱미터 8억 4천부터 뭐 9억까지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많이 떨어진 것만 봅시다. 직거래 건이라서 제외하고 남천동 동원 로얄 듀크 65평 8억 천. 찍어보고 신고가 대단해요 하는 사람 분명히 또 있지 싶어요. 광안자이도 20% 정도 떨어져서 8억. 요거 8억. 직거래. 직거래 건수가 그렇다고 비율이 또 엄청 높아지고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3년 초반에 거래 극히 안 됐을 때, 22년 만에 거래가 극히 안 됐을 때는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치솟았거든요. 직거래 아니면 안 팔렸으니까요. 고점 대비 30% 이상 시원하게 빠져주는 현상들. 어제 거래 실거래 가격을 봤을 때는 조금 덜 빠진다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금 더 빠진다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점진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단계.
네, 5억대 아파트들은 절대로 6억 이상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전 대비 30%, 35% 이런 것들이 비싼 아파트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세종시는 9억짜리 아파트가 5억 정도 수준까지 왔대요. LG 메트로시티 거의 8억 3천이 5억 수준이면 뭐 별반 다르지 않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원하게 빠지는 것들이 오늘 많이 보이는데요. 40% 이상 1층이라서 조금 감안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30% 이상 빠지는 것이 많더라.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요 근래 들어서 종종 집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제가 대구 지역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면 사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잘 샀다고. 잘 샀다고 말씀드려요. 그런 분들이 주로 사시는 가격은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한 가격에 매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썩 나쁘진 않다. 썩 나쁘진 않다. 그런 상황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뭐 한 10% 빠진다 좀 치더라도 그것이 뭐 점진적인 우하향이기 때문에 10% 빠지는데 뭐 4년, 5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감안해 보시면은 어디 가서 월세 살아도 그 돈 나가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월세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 뭐 20% 정도 하락한 가격에 물건을 산다. 집값이 혹여라도 20% 떨어지면 그건 집이 아니고 그게 가시방석일 겁니다. 어제하고 또 다르게 오늘은 시원하게 30% 이상씩 빠지는 것들이 무진장 나온다. 이것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 특례, 신세가 특례로 뭐 30대 이하가 많이 산다. 일부 사는 현상이 있긴 있겠죠. 근데 그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또 악영향도 있어요. 그 부분도 생각해보면 30% 이상 40%씩 빠지는 거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내보면은 우하향 패턴 맞다. 그래서 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우하향 패턴 가운데 이 국지적으로 자영업 위기라든지 아니면 연체로 인해서 뭐 경매 넘어가기 전에 아니면은 뭐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에 걸리고 막 이런 상황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매로 던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들, 배째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매 넘어갈 때까지 배째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금매로 던지면서 정리하려는 요런 움직임이 가운데 누군가는 또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은 치솟을 거라는 이런 기대를 많이 안고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보면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되는 그 시기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때 급격하게 가격 빠지는 현상 분명히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뻔히 보고 있느냐? 아니죠. 누군가는 또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급격하게 빠지는 가운데 누군가는 기회를 잡으면 이것이 뭐 안 오른다 손 치더라도 오른데 굉장히 시간 다시 내가 잡고 2년 3년 후에 다시 오른다 손 치더라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 가격에 매수를 하면 되지. 지금 굳이 높은 가격에 뭐 결혼을 하면서 뭐 불가피하게 사다 보면은 좀 비싸게 사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비싸게 사는 한두 건이 그것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면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지는 못하죠. 오히려 지금 급하게 사려는 사람보다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시장, 매수 우위 시장이 분명하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짚어둬도 될 것 같아요. 60조 투입됐던 시장, 올해는 많으면 30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금리가 당장 떨어질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사고 있는 모습들도 조금 느껴져요. 금리 떨어지고 나서 생각합시다. 6억 이상 거래량 작년보다 힘이 약합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 근래 들어서 약간 더 터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눈치 빠릅니다. 님들보다 더 빠릅니다. 돈 보따리 싸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다. 30대가 신생아 특례를 받아서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다고 하죠. 30대가 그럼 뭐 애 낳고 집 사지 그러면 뭐 40대, 50대가 애 낳고 집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세 거래량이 작년에 턱없이 부족한 형태. 전월세 비중도 언론에서 그렇게 나팔을 불었던 거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 전세 가격은 빠지고 있다. 시장 분위기가 딱히 전세 월세 가격 다 빠지는데 매매가 지 혼자 튀어오르기 힘들다. 누군가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면 전월세 가격을 왕창 올릴 자신 있으면 올려보세요.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는데
혼자 매물 가격 엄청 올려내놓으면은 요즘 상가 공실 마냥 공실이 되는 수순을 따르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은 저 집이 왜 비어있지? 뭔가 문제가 있겠지? 위층이 시끄럽다든지 아니면 뭐 집주인이 뭐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애를 먹인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집일 거야. 이렇게 판단을 우려도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